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후장 주도 섹터입니다. AI 인터넷 쪽인데요. 카카오에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다시금 정점을 찍고 원점이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고 있는데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점들 가져가 봐야 될까요? 카카오는 사실 애증의 종목입니다. 예. 정말로 예전에 2020년, 2021년도에 매수해서 아직까지도 물려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카카오니까.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 카카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최근에 김범수 의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게 가지고 있던 계열사들을 계속해서 이제 잘라냈단 말이죠. 새롭게 상장을 시키면서 중복 상장에 대한 뉴스도 논란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런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게 된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근래 들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 주가의 흐름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부터 해서 카카오의 주가는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저점을 좀 인식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도 역시 지난해 8월, 9월 정도 최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일 악재들은 이미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악재가 분명히 있었죠. 바로 소프트뱅크. 지금 라인야후 쪽을 사실 그 네이버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일본 쪽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거 지금 네이버 쪽 이거를 그 라인야후를 소프트뱅크한테 넘겨주려고 하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그 라인야후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거든요. 그걸 넘겨야 되는 그런 악재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프트뱅크 쪽은 인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 대한 인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역시도 이번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카카오보다 네이버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점이 약간의 특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네이버 쪽의 주가가 훨씬 더 강한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제 국내 1등 또 메신저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서 오는 메리트들 계속 잡고 또 추가적인 M&A 관련해서도 뭐 시장에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도 시장에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지난번에는 공매도 금지 종목에 좀 들어가면서 공매도 타격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요거 리스크들은 우리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공매도가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2차 전지 쪽하고 사실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공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카카오의 경우에도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주가도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인식에서 공매도가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서로 간에 좀 약간 다른 이유는 결국은 카카오를 조금 더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 쪽은 두 기업이 경쟁사기 때문에 만약 경쟁사 중에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오너 리스크가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겠죠. 이 오너 리스크 때문이라도 카카오의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은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저가 매수로 반등이 나온다. 이 부분에 그냥 카카오를 주목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만약에 좀 탑재가 된다면 그걸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추가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이 비중을 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된다거나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응점들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주도 섹터는 AI 인터넷 쪽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섹터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의 단 한 가지 또 선호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이미 아마 제가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두 기업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조금 더 눈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AI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이크로바 X 이미 이제 AI 쪽에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한 회사가 바로 네이버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아직은 준비 단계예요.
물론 오픈 AI하고 손을 잡고 이 서비스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라인 야후에 대한 이제 이 문제점들은 그동안 오랫동안의 시장에 또 반영이 됐고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로 본다면 이 대선에 대한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났고요. 그 시점에서 이 그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10분 정도 마비가 될 정도로 이렇게 트래픽이 증가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SNS 쪽에서의 어떤 트래픽 증가도 실적으로 견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선 전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라는 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실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광고의 이제 비수기 1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기업이 네이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